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31살 공순이입니다. 2억 정도 모아놓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일이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많이들 보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인에 뛰어신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남자분들 쉽지 않습니다. 남자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일만 줄곧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는 거 힘들어요. 남자분들 알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억을 모았다는 건 대단하고 2억을 모으기 위해서 거의 공장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을 봤던 많은 분들이 입이 많아도 칭찬했습니다. 예, 누구한테 이제 뭐 의존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 사연이 뭐냐면 자기가 2억을 모았고 올해 10월 달에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선빈이 여자분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여자분입니다. 공순이가 군대 갈 이유가 없죠. 예, 봐봐. 왜 이렇게 난독증이 심해. 아무튼 여자분인데 올해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대요. 예, 그런데 이분의 고민사항이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이제 A를 출산하면 아무래도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우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본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요즘 이제 애 키우는 분들 보니까 애 키우는 게 쉽지도 않고 자기도 애를 잘 키울지 장담할 수 없고 또 자기는 오히려 일하는 게 편하대요. 일하면서 돈 벌면서 좀 먹고 사는 게 낫대요. 사실 이런 여자분 드물거든요. 여자분도 드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전업주부 좀 살지 않겠다. 그냥 애를 맡기더라도 돈 벌고 싶다. 직장 생활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자니 내가 애한테 소홀할 것 같고 또 전업주부로 이제 생활하자니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뭐 살림 같은 거 잘 해본 적도 없고 돈 버는 거 자신 있는데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랑 측에 이제 시댁에서 물어보니까 그냥 결혼하고 애 가지고 이제 임신하면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생각해 봤을 때 남편분이 뭐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외벌이면 좀 힘들거든요. 외벌이. 본인도 그거를 좀 원치 않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본인이 육아에 뭐 자신이 없고 그러면 일하는 거 좋으면 저는 육아휴직 쓰고 애를 뭐 시댁 같은데 이제 맡기고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그러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분 다니는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거든요. 이분이 생산직을 다니는데 회사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은 퇴사를 하면 재입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이분도 그걸 알고 있어요. 회사 복지가 괜찮은 곳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이분도 회사를 그냥 쉽게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여기 어렵게 들어왔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이 먹고 그만두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 이만한 직장을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런 복지가 좋은 거 이분이 아마 중견기업 생산직일 거예요. 회사 탄탄하고 여러 가지 복지사항이 좋은 곳이에요. 그것도 괜찮고 일하는 것도 딱히 본인 입장에서 불만도 없고 일할 만하고 근데 여기를 나가버리면 다시 이제 안 받아주는 거죠. 본인은 그걸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분하고 상의해 보시고 본인이 일단 본인 입장이 중요하다. 본인이 뭐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차라리 뭐 시댁한테 돈을 줘서 맡기든 그렇게 해서 뭐 키우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음 아무튼 저는 이제 워킹맘이 되겠다는 거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예, 존중한다고 했어요. 이분도 그런 것 좀 원하시는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제 모든 여자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애를 다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애 보는 걸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머님하고 지금 여자분하고 이 결혼관이나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달라요. 좀 많이 다릅니다.
애 보는 걸 못한다거나 견디기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힘들거든요, 이게. 예, 많이 힘들어요. 특히 직장 다니다가 이런 거 별로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애 가지고 키우면 그 적응 못 돼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것도 있고 나가서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남편분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일단 육아휴직 쓰고 육아휴직 쓸 때까지만 보고 그러고 나서 뭐 시댁에서 좀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도 이제 동의를 하셨고 아무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내용이었죠. 그 사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댓글도 훈훈했고 야 저런 여자분이 있으면 정말 결혼하지. 저런 여자분 많았으면 좋겠다. 왜 내 주변에 없을까?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간만에 굉장히 훈훈한 그 고민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런 훈훈한 고민 사연을 이따위 댓글로 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은 좋은 댓글이라 적어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좋은 댓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저 나이 될 때까지 이형 못 모았다면 반성하시고 여성분이라면 착실히 모으신 게 맞습니다. 내 나이 37, 남성인데 30살까지 접촉만 해도 이형 모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반성해야겠네요. 우리 다 반성합시다, 여러분. 반성해야 되잖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반성해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반성합시다. 저부터 할까요? 왜요? 왜냐하면 저 30살 될 때까지 2억 못 모았습니다. 2억은 커녕 2천만 원도 없었어요. 반성해야겠다. 네, 죄송합니다. 나이 30살 됐을 때 2억도 못 모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2억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성합시다. 근데 이게 반성할 겁니까? 이게 반성할 거예요? 아니 2억을 모아야 됩니까? 2억을 무슨 수로 모으죠? 아니 30살에 2억을 못 모은 걸로 반성하라고 하면 다 반성해야 하는데? 자, 4년째 나오신 분은 싹 다 반성. 내가 봤을 때 한 100명에 99명은 다 반성해야 돼. 아니, 이분 말대로 하면, 봐봐요. 저 나이라고 하는 거 이 나이 얘기하거든요. 뭐, 31살, 30살이나. 저 나이 될 때까지 2억 못 모았으면 반성해야 된대. 근데 어떻게 모으죠? 아니, 죄송한데, 이 댓글 다신 분. 나이 서른에 2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아니 어떻게 모으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으면 2억이 모이는데 당신은 왜 못 모으냐 이렇게 설명하든가. 안 그래요? 그냥 2억 못 모았으면 반성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안 그래요? 아니 고졸로도 2억 빡시에요 여러분. 고졸로도 어떻게 모으냐고요. 이 댓글 적으시면 영상이 꼭 댓글 다세요. 궁금하니까. 남자들 여자들 2억 못 모아요. 어떻게 모읍니까? 2억은커녕 1억도 못 모으고요. 5천만 원 또 모으기 버겁습니다. 5천만 원 또 모은 사람 거의 없을걸? 남녀 합쳐가지고. 아니 다 못 모아. 못 모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2억을 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을 모았으니까 나는 30살에 2억을 모았으니까 당신도 못 모았으니까 반성해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30살에 2억을 모았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이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분들도 칭찬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니까. 돈을 모아본 사람도 알겠지. 저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니 근데 2억을 못 모았다고 해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2억을 못 모았다고 해서 반성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2억을 못 모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자책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나이 30에 빚만 없어도 성공한다는 말 아시죠? 남자 나이 30에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빚만 없으면 사실 성공이 아니라 디폴트죠. 기본값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 나이 30 정도 뭐 빚 없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제 자금 사정이 넉넉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나이 30 돼도 취업 제대로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도 이제 마무리 못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투자하겠다고 이제 연끌 같은 거 이제 비투 같은 거 일단 날려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카푸어짓 하면서 이제 헛짓거리 한 사람도 있잖아요. 비리는 사람도 많거든 사실. 남자 나이 30에 비리는 사람도 많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1억 건 5천만 원도 좀 힘들걸요 아마? 물론 이제 악착같이 모으면 가능하겠지만 여자분들도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달에 50만 원 모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았다고 해서 욕먹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허스트로 살았네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 돈을 모은 거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 댓글 다신 분. 다른 사람들이 왜 2억을 못 모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억을 못 모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억은커녕 1억 근처도 못 가고 5천만 원도 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봤다면 본인 시야가 좁은 거예요. 진짜 좁은 겁니다. 일단 제가 대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일단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보통 대학교 졸업하면 26, 다이렉트 졸업하면 26, 중간에 휴학기 거치면 27, 8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 취업 준비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대졸자분들 취업이 바로 안 됩니다.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중견이나 대기업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가는 사람 드물기도 하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이제 인턴이나 계약직 같은 거 이제 경력 채워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 사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29, 30, 이 나이 때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대기업 중견 기업도 안 뽑잖아요. 잘 안 뽑으니까 어떻게 돼?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 군대 갔다 오고 공무원 시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한 3년 뻑이면 합격할 때 되면 나이 30 돼요. 29, 30.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경찰 준비했었잖아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오신 남자분들 좀 있거든요. 그분들 한 2년, 3년의 차에 이제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 29, 30 됩니다. 딱 그 정도 돼요. 여자분들은 이제 뭐 생각보다 대학교 재학 중에 준비한 사람보다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여자분들 24살에 졸업을 해서 24살, 5살에 졸업을 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아니면 취업을 했는데 뭐 돈도 적게 주고 대우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여자분들. 근데 바로 안 붙잖아. 한 3년, 4년 준비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분들도, 이제 공무원 시험 9급으로 들어오는데, 1호봉 이제 시작하는데, 한 27, 8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럼 기껏해야 이제 30 돼서 사회생활 하는 게 2,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빨라 2, 3년. 그러면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회사가 뭐 1억 줍니까? 1억 줘도 이러면 뭐 세금 떼 650만 원 아닙니까? 650만 원. 일단 그런 직장이 없죠. 뭐 공무원 같은 경우 1억 벌려면 거의 뭐 정년퇴직 때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그 정도 번을 받을까 말까. 1억도 못 받아 사실. 아니면 내가 상급 정도 달든가. 고시로 봐가지고 상급 정도 달든가. 그게 아닌 이상 힘들죠. 그래서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뭐 집안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일찍 취업을 했는데 집에 이제 가계빚이 생겨가지고 돈 갚을 사람 나밖에 없어가지고 돈 갚는다고 자기도 못 모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니면 집에 이제 누가 사업 같은 거 말 안 먹어서 뒤치다거리 한다고 돈을 못 모은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반성을 해야 됩니까? 댓글 적으신 분?
아니면 이제 대학교를 집에서 안 보태줘가지고 대학교는 졸업하게 했는데 학자금 대출이 이자가 너무 세가지고 그거 갚는다고 돈을 못 모은 사람들 꽤 많아요. 특히 서울권에 이제 사립대학교가 등록금 비싸잖아요. 지방에서 부모님이 이제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 5학기 정도는 이제 학자금 대출로 하다가 졸업하면 뭐 한 갚아야 될 돈이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서울에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제 물가도 세고 생활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거 다 내고 하면 서른 살은 돈이 없어 이게. 아니면 서른 살 되고 나서도 학자금 대출 좀 남은 분도 좀 있고 그런 분들도 반성해야 됩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 그런 분들도 열심히 살았는데 반성해야 돼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서른 살 2억을 모은 거 1억을 모은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5천만 원 모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 그만큼 이제 좀 여러 가지 유혹을 참고 돈을 모은 거고 그리고 직장생활 오래 한 거잖아요.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좋은 데 간 거잖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반성을 해야 된다니 못했다니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라는 게 각자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뭐 카푸어짓 해가지고 뭐 빚지는 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박이나 뭐 토토나 아니 비투 같은 걸로 뭐 돈 날려먹은 게 아닌 이상은 뭘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